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카페에 연봉 2,600으로 5년 만에 1억 모았다는 글의 작성자가 닉네임만 다르게 하여 재무설계 신청해서 받았는데 만족한다며 추천한다는 댓글을 쓰고, 역시 작성자가 또 다른 닉네임으로 신청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기는 식의 주작 댓글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다음 카페의 업데이트로 작성자 표시가 생겨나자 이런 식으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소름 돋는 댓글러들의 이야기를 예전 영상에서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직적이고 악랄한 방식으로 댓글 조작을 하여 큰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능 국어 강사인 박광일 강사가 다른 강사들에 대한 험담을 하는 여론 조작을 하다가 딱 걸린 사건이었는데, 1타 수학 강사인 삽자루가 박광일의 댓글 알바 공작을 폭로하는 영상을 게재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박광일이 직접 댓글 알바 회사까지 만들어서는 필리핀 등의 국내외에서 댓글 알바를 풀어 사이버 여론 조작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댓글 알바는 정말 치밀했었는데, 박광일은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에 유학 중인 한국인과 필리핀인들을 고용해 VPN으로 대량 IP를 생성하고 300여 개 이상의 아이디를 만든 후 수만위, 포만한, 일베, DC 등에서 댓글 조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댓글들은 거의 다 박광일 본인은 찬양하고 다른 강사들은 비방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경쟁사인 메가스터디 강사들을 비방하는 것은 물론 같은 회사인 대성 마이맥 소속의 강사들까지 싸그리 비난하는 댓글들을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가장 많은 비난 댓글을 받았던 강사는 같은 회사 소속 김상훈 강사였는데, 당시 일명 대치동 국어 4대 천왕이라고 불렸던 터라 그를 음해했던 것으로 추측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댓글 조작 적발 논란이라는 기사도 나오게 되는데요. 메가스터디는 박광일을 고소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박광일은 바로 사과문을 올리고 모든 것이 본인의 책임임을 인정하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수익금으로 대성 마이맥 수강생 전원에게 EBS 수능 완성 교재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발표도 하는데요. 하지만 2021년 결국 박광일은 경찰에 구속되었고 항소심까지 가는 끝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안 그래도 잘 나가던 박광일 강사가 굳이 이렇게 무리수를 더 가면서 왜 댓글 조작을 했는지 의문이기도 했었는데요. 여담으로 삽자루 강사는 15년 전부터 작전명 발키리라는 강의 영상을 통해 여러가지 댓글 알바들의 심각성에 대해 주장하며 댓글 알바 근절을 외쳤던 분이기도 한데, 여러가지 수능 관련 사교육 시장뿐만 아니라 해커스와 뇌새김, 에듀에일까지도 공격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열심히 댓글 알바 척사를 외치다가 작년 5월에 향년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쨌든 프로 주장러들의 주작 실력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아예 기자들까지 낚아버린 주작글을 썼던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피자집 알바생 글입니다. 아주 최근 보배드림에 올라왔던 피자집 알바생 이야기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었는데요. 피자집 알바생이 같이 월세를 낼 의무가 있다면서 본인 월급에서 월세비 10만원을 따로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월급으로 준다며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거기에 지역은 김포시라며 지역까지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알바 들어올 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보증금까지 첫 월급에서 50만원 빼놓고 받아놓고 그만둘 때 준다고 해서 함부로 그만두지도 못한다고까지 씁니다. 상호는 함부로 공개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개하기 힘들 것 같다며 신고 후 후기글을 남긴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이 글은 정말 순식간에 온갖 커뮤니티는 물론 뉴스에도 나오고 많은 네티즌 수사대가 해당 피자집이 어디인지 알아내기 위해 열심히 찾아내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너무 일이 커지자 그 글 작성자는 김포 피자집 월세 내라는 사장 고발하는 글 썼던 사람이라며 두 번째 글을 올렸는데, 솔직히 말하면 주작이고 진짜 심심해서 장난글로 썼던 건데 바로 베스트 글 올라가고 기자들 연락 요구 글 오니 당황해서 바로 지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 달 월급에서 보증금 공제하고 일 그만둘 때 준다던 악덕 사장놈은 본인이 어릴 때 피자집에서
알바할 때 실제로 만나봤던 놈이라는 변명도 함께 하는데요. 그리고 이미 기사로 나왔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이걸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기사화 시켰다며 오히려 기자들을 욕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릴 때 실제로 악덕 사장한테 당했던 거에 MS지만 첨가해서 지어낸 말이라며 끝까지 당당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낚여서 뉴스까지 내보낸 SBS는 좀 우프긴 합니다. 다음은 곽튜브 절도 주작 사건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곽튜브와 이나은 영상 논란이 한참 벌어지던 시절 곽튜브와 동창이었다는 사람이 여행 유튜버 갤러리에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곽튜브의 번호까지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인증하며 글이 시작되는데 엄청 길게 썼지만 요약하자면 본인과 중학교를 함께 다녔는데 학폭에 대해선 곽튜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가장 큰 사건으로 곽튜브가 친구의 닌텐도 DS를 훔쳤다는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그리고 곽튜브가 방송에 나와서 엄청난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딱히 본인이 보기엔 그냥 같이 노는 거였지 학폭을 당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도 함께 하는데요. 본인 말에 허위 사실이 있으면 고소하라며 정식으로 문제 삼는다면 본인과 수사기관에서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라며 엄청나게 당당한 마무리를 합니다. 이는 당연히 뉴스에 나왔고 곽튜브 닌텐도 절도설은 역시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됩니다. 곽튜브 소속사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반박을 하였고 중2 때 DS를 훔쳤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소속사의 반박 이후 바로 원본 글은 삭제되고 이번엔 보디빌딩 갤러리에 본인이 곽튜브 절도 허위사실 만든 사람이라며 두 번째 글을 올립니다. 본인이 올린 글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평소에 곽튜브를 좋아하지 않았어서 이번 논란을 빌미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곽튜브님이 욕먹게 하고 싶었다는 반성문을 올리게 됩니다. 심지어 DC의 어떤 글에서 네이버 아이디를 신상털이 하는 법을 보고 여러 가지로 찾아봐서 곽튜브의 네이버 아이디와 구글 아이디를 비번 찾기에 넣어 곽튜브의 전화번호 일부까지 알게 되었다고 밝히는데요. 이후로 그 허위 폭로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았는데 정말 큰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쾌한 주작도 있었는데요. 다음은 직장 다니는 척 주작글 썼던 덕후녀입니다. 2018년쯤 한 여성은 보고서에 양재 샤넬채를 넣는 신입이를 어쩌지라는 글을 올립니다. 본인은 저런 서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보고서 다 했다고 초롱초롱하게 쳐다보길래 뭐라고 할 수 없어서 신입씨 취향이 엘레강스하네 라고 말해줬더니 본인이 너무 뿌듯해한다며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실제로 신입이 쓴 보고서를 가져왔다며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써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신입이 대답을 안 한다며 글을 올렸는데 본인이 누구누구씨 이거는 이렇게 해서 어디로 넘기고 자료 다 찾으면 저한테 말해요 라고 말해주면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대답을 안 한다며 알아들었죠? 이해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네 라고 자기 일 한다고 하는데요. 양재 샤넬 신입 그만두고 들어온 후임이라며 우리 회사에 뭐 꼈나 보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이번엔 우리 회사 좀 미친 것 같지만 춤추는 시간이 있다는 글을 올립니다. 팀장님이 디제잉이 취미라서 3시 반 되면 디제잉 하면서 노래 틀어주고 다들 일어나서 춤을 춘다고 합니다. 다들 20대 초중반이고 팀장님도 30대 중반인데 레알 춤판 버린 후 15분 춤추고 다시 아무렇지 않게 앉아서 일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사장님이 후원해준다고 사이키 조명도 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글로 춤추는 시간에 거래처분 오셨나 보다며 망했다는 글도 올라오는데요. 팀장님이 아모르 파티를 들고 10명이서 흔들어 제끼고 미친 사람들처럼 15분 동안 춤추고 자리 딱 앉았는데 회의실 보니까 거래처분이 앉아 있었다며 너무 신나게 춤을 춰서 말도 못 걸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글도 올렸는데 부장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회식 자리에서 자기랑 술 마시는 사람이 밑잔을 깔면 다 마실 때까지 눈 마주치면서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때리는 버릇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신입이 어제가 3번째 회식이었는데 빡쳤는지 갑자기 술 취해서 숟가락 들고 달려들더니 부장 머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장님이랑 술을 먹는지 메트로놈이랑 술을 먹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는데요. 근데 오늘 그 신입이 출근을 안 했다며 마무리를 했는데 바로 다음 글로 신입이
출근했다는 글을 남겼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사람인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짜증나서 홧김에 그런 건데 부장님 이마가 빨개질 정도로 때릴 줄은 몰랐다고 했다는데요. 이렇게 어메이징한 일들이 모두 한 회사에서 벌어진 것이 이상하기도 한데 특히 이 메트로놈은 기사까지 날 정도로 유명해집니다. 결국 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글쓴이를 추적해보니 모두 동일인으로 밝혀졌고 주작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주작임이 밝혀졌을 땐 오히려 비난보다는 그 재능으로 시트콤 작가를 하라는 응원을 받았다고도 하네요. 아주 최근 동덕여대 사태 때 트위터에는 도끼 사진과 함께 동덕여대 시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와서 역시 일파만파 퍼진 적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사진은 훨씬 전인 2023년에 도끼 전문가가 찍어 올린 사진이었고 이를 도용해 주작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참 쓸데없이 열심히 산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